네, 이 총기를 난사한 임병장, 지금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동료 부대원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나서 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. 또 초소 벽면에 그려진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했는데요.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제 이 임병장이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이 초소에 나를 놀리고 비하하는 내용과 글, 또 여기에다가 이 뭐 해골 모양의 그림까지 있었고, 더군다나 어떤 나를 놀리는데 이 간부들까지 함께 가담을 해서 뭐 뒤통수를 치는가 하면은 뭐 추가로 근무를 시켰다. 그래서 이런 뭐 모멸감, 뭐 이런 것이 뭐 범행 동기가 된 것처럼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. 지금부터 임병장이 하는 말은 자신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,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특히 이미 그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썼던 그 메모에도 그 메모 내용도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, 이거는 임병장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 것이지 절대로 그걸 어떤 객관적으로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참조하는 데 있어서 임병장의 심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는 되겠지만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런데 경계근무 명령서를 확인해 봤더니 임병장의 최소 50%, 많게는 70% 정도는 하급병이 아닌 병장과 근무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거나 좀 수사할 만한 점이 없는 겁니까?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대부분은 선임자와 후임자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후임자 자체가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선임자가 대부분 인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지금 임병장의 경우에는 지금 부대에서도 B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를 한 상태로 GOP 지역으로 투입을 한 것입니다. 결국 B급 관심사병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혼자 내비둘 수도 없는 것이고, 특히 이 인원에게 선임자로서의 책임을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인원의 선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. 그래서 이 임병장이 B급 관심 사병이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선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 사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견해를 그건 충분히 부대 관리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. 이 임병장이 이제 전역을 석 달여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럼 보통 이제 전역 기간이 좀 가까워지면 일반 자기 이제 밑에 사병들보다는 근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적게 하는 편 아닙니까? 그것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GOP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부대와는 특히 다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 근무도 해야 되지만 전반이야 후반이야. 그러니까 전반이라는 건 몰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, 그다음에 후반이야는 밤 12시부터 일출까지 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병장이라고 해서 그 인원을 근무에서 제외해 버린다면은 이 경계 작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병장이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그 전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. 이 임병장이 그 진술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보초 근무, 이 이제 초병 근무도 예외 없이 일반 사병들과 똑같이 뭐 전역을 석 달 앞두고 있어도 해야 되는 건데 4주 동안 하루 16시간씩 근무를 서기도 했다. 특히 간부들이 뭐 머리를 툭 치고 뭐 돌로 나를 던지기도 했다.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자기를 이제 뭐 합리화하기 위한 뭐 이런 진술이기도 하는데요. 뭐 전혀 또 근거가 없다고 또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실제 병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이 가진 문제이기는 한데, 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인원들을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병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, 이것도 병 상호 간에는 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없고 분대장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구조가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병들에게, 특히 선임병에게 후임에 대한 관리를 많이 맡기게 됩니다. 이런 과정에서 일부 좀 이 지각 없는 간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그 어떤 지시라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선임 병사를 통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.
네. 예, 다음 주 초에 이제 1차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총기 사고로 인한 장병들의 수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먼저. 뭐 사실 일반 수사와 똑같습니다. 그 뭐 초동 조치를 하고 뭐 현장 감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의뢰를 하고 감정 조사를 그러니까 감정 결과를 회신해야 됩니다. 예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고 예. 뭐 일단 육군 중앙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모로 그 수사에 있어서 베테랑인 헌병 수사관들이 주가 돼서 이 내용들을 수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 임병장의 어떤 심리 상태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,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탈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을 한 다음에 결국 군 검찰로 이 내용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네. 임병장 본인의 뭐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생활했던 동료 사병 또 이 간부들의 이제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특히 이제 5명이나 숨지고 7명이나 부상을 했는데 또 부상당한 그 7명 사병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? 예, 물론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거나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가해자인 임병장도 그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분명히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,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병사들도 혹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 네, 네. 임병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, 또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 취급을 받는 병사들을 보고 이렇게 상담 신청도 할 수 없었다, 이런 말을 했는데, 그런 거 보면은 군의 관심병사 관리에도 조금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예, 물론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인원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걸러낼 때 이 징병 검사를 할 때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 소견 검사도 합니다. 그 문항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. 훈련소 들어가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부대에 따라서는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. 네. 하지만 양 의원님 지금 군에서 관심병사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그래픽으로 좀 화면에 예. 이렇게 띄워놨거든요. 좀 보시면서 좀 예, 맞습니다.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. 예, 단계별 인성 검사 시행이라고 해서 네. 결국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병 검사 과정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훈련소, 자대 배치 전에 훈련소 들어서 훈련소에서도 있고, 상황에 따라서는 자대에서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 병사인지 아닌지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, 이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것이 네. 이 판정을 지휘관이 내리게 됩니다. 지휘관이요. 네,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휘관 자체가 그 어떤 심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판단을 낼 때는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판단 결과를 바탕에 놓고 네. 이것을 A, B, C 등급 중에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C등급까지 이제 있는데 A, 예. B급이 이제 자살 우려자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진단을 받게 이제 되면 요 주위 이제 관심 사병이 이제 자살 우려자들인데 예. 지금 화면에 지금 이 자살 우려자에 대한 이제 관리 지금 체계가 나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린 캠프 입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예. 사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서도 원래는 누군지 몰라야 됩니다. 이게 이 병사가 그렇죠. A급인지 B급인지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. 네. 그리고 간부들도 그런 것들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죠.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A급이나 B급 같은 경우는 자꾸 주기적으로 이 지휘관 면담을 해야 되는데 지휘관 면담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다 보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그린 캠프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. 이 그린 캠프에 들어서 2주간 있는 생활 기간 동안 그 많은 어떤 그 본인의 심리 상태가 개선되기보다는 되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또한 그린 캠프를 갔다 온다는 것이 이 인원은 관심사병이구나 하고 그 낙인을 찍게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. 만약에 네. A급 그 관심 사병이라면 당신은 자살 위험이 있습니다, 이렇게 직설적으로 통보를 하는 편인가요?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은 예.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. 뭐 지휘관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국방부에서 내려온 어떤 세심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네. 대부분은 이제 병력 관리 차원에서 그 좀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입니다. 자, 네. 이 사고가 난 22사단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서 이 정말 관심 부대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관심 병사 수가 전체 병사의 20% 수준이에요. 전체적으로 우리 전 군 병력을 따져봤을 때 22사단의 이러한 그 관심 병사 비율이
보통 다른 부대하고도 비슷한 건가요? 이 관심병사를 보실 때는 아까 네. 말씀하셨듯이 A, B, C 등급이 물론이죠. 있는데 A 등급과 B 등급이 정말 위험한 등급이고 네. C 등급 같은 경우는 전입 신병의 경우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고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해제가 네.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A급이나 B급 관심사들입니다. 그러니까 한 700여 명 정도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700여 명 정도 네. 되면 이것이 한 부대 사단 병력의 8에서 9% 정도에 해당합니다. 네. 그럼 이 8에서 9%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군의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수치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예. 자, 지금까지 임병장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이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양호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